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농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 및 진입로에 대해서 임야에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인 곳에 관광농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진입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농원이란 농촌 지역에서 영농체험 및 특산물 판매를 하면서 음식점, 민박, 야영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관광농원은 농업인이 농촌 체험 관광 등을 통한 농어촌 소득 증대의 목적으로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야영장, 음식점 등의 시설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및 목적 사업에 따라서 허용시설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는 계획관리지역 등 모든 건축물이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아닌 농업용 시설을 통한 관광농원 사업은 명확하게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각종 공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검토한 후에 시군청 및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관광농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내에 허용 건축물만 가능한데 이곳은 생산관리지역이므로 음식점, 숙박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참고로 관광농원 내에 야영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원래 관광농원 안에서는 야영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오통 캠핑장은 등록사업으로 됐던 것인데 많은 레저 시설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 사업의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등록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관광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설치하려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이나 숙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허용하는지의 결정권은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한테 있고요. 또 그 토지가 위치한 곳에 토지 적성 평가 또는 도시계획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일단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은 농림지역까지 가능하므로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나 아니면 임업용 산지까지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발 가치가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진입로 확보도 너비가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개발 가치가 있다면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농촌융합산업법에 의하면 6차 산업을 시행한 후 2년이 지나면 융합산업시설을 설치할 자격이 생기는데
6차 산업을 간단히 말하면 현지 농산물을 재배, 가공해서 대도시에 판매하면서 관광 체험 등을 하는 융복합 산업을 말하는데, 융합산업시설이란 융합산업 시행 2년 후에 음식점, 숙박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 시설의 설치는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농촌융합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농촌융합산업법 8조 3에 농촌 융복합 시설 중 다음 각호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이지만 농촌 융복합 산업법에서 허용하겠다.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에 맞으면. 첫 번째, 건축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1종 근생과 2종 근생을 하기 위한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은 허용하겠다. 생산관리에서. 그런데 자격 요건이 돼야죠. 다음 두 번째는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으로 한정된 전시장은 또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하겠다라고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화 관한 법률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서 자격 조건이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늘 해왔던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현재 생산관리지역에 현지 주민한테 가능한 단독주택 몇 채를 지어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민박업을 하면서, 그때 민박업은 결국 숙박이고 조식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단독주택 몇 채를 가지고 민박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임업용 산지에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농산물 재배 및 농어촌 체험시설을 동시에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것은, 자,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하나로 관광농원 내에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그 건축물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규정이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진입로가 6에서 8m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로부터 이 사업부지까지 도시계획 시설 또는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 관광농원을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입로를, 물론 대부분의 사업비는 관광농원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수용권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허가권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도 관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멋진 관광농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산관리 지역에 임하여서 해볼 만한 방법이다 는 것이고, 두 번째, 농촌융합산업법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 너비 4에서 8m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자, 국토계획법 1이 되어 있죠. 개발행 허가에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며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농림어업용 시설과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면 그걸로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업 규모에 따라서 너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때는
사용 승낙은 필수이므로 잘 판단해야 되겠죠. 뭐 주민들한테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그 주민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그 토지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협의를 잘하면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지역에 소형 단독주택을 짓는 데는 이미 건축물이 있는 기존의 마을길 및 농로로 허가될 수 있으므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농림지역에 농촌체험형 관광농원을 지으려면 그 진입로는 4m 이상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야영장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규모에 따라 6m 이상의 2차선 도로까지 확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자체, 허가청인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야에 관광농원을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관광농원 사업 부지가 관리지역 안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관리지역 안에 준보전 산지이면 산지전 허가에서의 진입로는 별 문제가 없으나 현황도로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만약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라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허용은 되지만, 관광농원이 허용은 되지만 개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제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에 따라 17,500, 5천 규모가 다르지만 그 규모 이상은 사전항의성 검토, 지금은 소규모 영향평가라고 하죠. 사전항의성 검토 대상이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2차선 도로에서부터 개발 부지까지 기존의 마을길 및 농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산지관리법에서는 현황 도로는 준보전 산지라면 진입로로 가능하지만 보전 산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 수준의 진입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농원의 진입로는 용도지역, 개발 규모, 시설 내용, 현황 도로 등에 따라 그 너비 기준이 달라지고, 특히 기존의 현황 도로가 사유인 경우 그 사용승낙 여부는 공공기관이 포장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허가권자로부터 사전 질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관광농원은 관리지역은 물론 농림지역에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관광농원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고, 진입로도 관광농원 사업 내용에 따라 너비 4m에서 8m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존 마을길 및 농로를 확장하거나 진입로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토목청량설계사무실과 허가청에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허가청의 관광농원 사업 승인부서와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조정 허가 부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 비도시 지역에서의 형질 변경되지 않는 토지의 개발에는 수많은 법령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면 그 수많은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고, 현장을 보지 않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개발 허가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강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토목사무실과 허가청에 좋은 답변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 신청자는 실력 있는 토목청량설계사무실을 찾아서 개발 상담을 하면서 그 업체와 미리 용역계획을 하는 것도 사업 성공에 효율적일 것입니다.